남동중학교 2학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얼마 전에 봤던 2단원 평가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는 플라스틱 막대와 털가죽을 서로 마찰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 중에 항상 우리 털은 호구 같아서 맨날 전자를 뺏겼다고 했던 것들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그림에서 보면은 털 쪽에 있는 마이너스 전자가 이렇게 마찰에 의해서 플라스틱 막대로 넘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털 쪽은 마이너스 전하인 전자를 뺏겨서 플러스 전하가 되고, 플라스틱 빨대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면 우리 털 가죽은 전자를 잃었다. 그렇죠. 털 가죽이 전자를 뺏겼고 플라스틱 빨대는 전자를 얻었죠. 그 결과 털 가죽은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빨대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었죠. 각각 다른 전하로 대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플라스틱 빨대와 털 가죽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인 인력이 작용하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서로 미는 힘은 청력이고 이 청력은 같은 전하를 띠는 대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었습니다. 자, 우리 2번 같은 문제는요. 우리 어떤 걸로 대전되어 있지 어떤 전하로 대전되어 있는지 나오지가 않았는데 이럴 때는 그냥 A를 하나 여러분들이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라고 잡아놓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A가 플러스라고 가정을 하면 A와 B는 서로 미는 힘이기 때문에 미는 힘이면 같은 전하를 띠겠죠. A와 C는 당기는 힘이면 서로 다른 전하를 띠겠죠. 그러면 C는 마이너스일 것이고요. B와 D도 서로 당긴다고 하였으니까 B와 D는 서로 다른 전하일 겁니다. 이렇게 두고 풀어보면 A와 D는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른 전하이기 때문에 당기는 힘인 인력. B와 C를 보면 얘네들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죠. C와 D는 같은 전하이기 때문에 미는 힘인 청력이 작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번은요. 알루미늄 깡통, 중성인 알루미늄 깡통에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플라스틱 자를 가까이 갔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알루미늄 깡통은 금속 물질이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전자의 이동이 자유롭다고 하였죠. 자, 그러면 전자가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요? 플라스틱 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는 마이너스 전하를 밀어내므로 유리 깡통 속에 있는 전자들이 이쪽 최대한 플라스틱 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밀려나게 되어서 B쪽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쌓이게 되고 A쪽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떠나게 되어서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만 남아있으므로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를 풀어보면요. A쪽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다. 옳은 설명이고 B전하는 마이너스로 대전된다. 맞는 얘기고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 다른 종류의 전하로 대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니군요. 네. 플라스틱 자와 알루미늄 깡통 사이에는 여러분 플라스틱 자와 알루미늄 깡통 사이에는 이쪽 영역을 봐야겠죠. 플라스틱 자는 마이너스인데 가까운 쪽인 A쪽은 플러스 전하이므로 서로 다른 전하라서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할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 실험도 했었죠. 플라스틱 막대기 쪽으로 깡통이 끌려왔습니다. 따라서 이 두 물체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번은요, 검전기 문제였는데 이것도 학교에서 실험했으니까 여러분들 네, 모두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답은 4번이죠. 그 이유는 이렇게 대전체가 검전기 근처로 왔을 때, 네, 여기 4번 그림에서 보면 전자가 아래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마이너스 전하는 마이너스 전하를 밀어내므로. 그래서 우리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는 아래쪽에 있는 금속박에 쌓이게 되어서 금속박이 서로 밀어내서 벌어지게 된다라고 학교에서 배우고 실험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밀어내므로 전자가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왔을 때는 아래쪽에 있는 금속박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금속판에는 플러스 전하가 남아있게 되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1, 2, 3번은 모두 틀린 얘기이지만 얘가 만약에 답이 되려면 플러스 대전체가 검전기 근처로 왔을 경우에는 전자가 위로 올라오죠. 인력에 의해서. 그래서 위쪽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쌓이게 되고 상대적으로 아래쪽에는 플러스 전하가 남아있게 되어서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1, 2, 3번은 정답이 없죠. 이런 그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검전기는 항상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로 금속박이 대전이 되고 가까이 있는 쪽은 금속판은 항상 반대 전하로 대전이 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5번 문제는 수로 모형과 전기 회로 모형을 서로 비교한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전기 현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 비유하여서 나타낸다고 하였는데요. 그럴 경우 모델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전기 회로를 수로로 나타낸 모형입니다. 모델입니다. 두 모델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것길 우리 선생님이랑 하나씩 연결해 볼까요? 자, 우리 펌프는 수압을 공급해 주죠. 이거는 전기 회로에서는 전압을 공급해 주는 전지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고요. 스위치는 전기를 흐르게 하기도 하고 흐르지 않게 하기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물의 흐름에서는 수문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죠. 수문이 내려가면 물이 흐르지 않고 수문이 올라가면 물이 흐르니까요. 자, 우리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것은 전동기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요. 물의 흐름은 전류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림에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 수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전선이었어요. 따라서 정답은 1번. 펌프와 전지가 서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 잘 매치해가지고 무엇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6번 문제는 선생님이 학교에서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설명을 해줬지만 여러분들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줄게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전기회로에서는 여기 전기회로에서 전지를 나타내는 부분을 보면은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전류계와 전압계를 연결할 때에는 자, 전류계는 회로에 직렬로 연결을 하고 선생님이 지읒 리을로 기억하라고 했죠. 전압계는 회로에 병렬로 연결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회로에 직렬로 연결한 전류계, 병렬로 연결한 전압계를 따져보면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는 두 가지는 몇 번일까요? 그렇죠. 4번, 5번은 회로에 지금 전압계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전류계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에요. 자, 그럼 1, 2, 3번 중에 정답이 있을 텐데요. 찾아보면 두 번째, 우리 전류계와 전압계를 연결하는 두 번째 원칙. 자, 우리 플러스 단자는 항상 전지의 플러스 극에 연결을 하고 우리 마이너스 극은 전류계 전압계 마이너스 단자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마이너스 단자 쪽으로 와서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고 플러스 단자가 이렇게 와서 플러스 극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았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은 너무 쉬운 문제네요. 자, 7번은 선생님 별표를 한 10번은 넘게 친 것 같은데 오음의 법칙의 간단한 문제였고요. 오음의 법칙은 V는 I 곱하기 R. 이 공식에 단순히 대입하는 문제입니다. 12V 전압 2A의 전류. 따라서 V가 12, I가 2일 때 R이 얼마인가요? 12는 2 곱하기 몇일까요? 네, 정답은 6옴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전압이 일정할 때 저항과 전류 사이의 관계.
네, 여러분 요것도 우리 오매 법칙 문제네요. 우리 오매 법칙에서 두 가지 종류의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전류와 저항의 관계, 그리고 전류와 전압의 관계가 나왔는데요. 전류와 저항의 관계는 서로 저항이 커질수록 전류가 작아지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반비례 그래프를 찾아보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반비례 그래프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럼 만약에 X축이 전압, Y축이 전류로 나왔다면 전류와 전압은 서로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왔겠죠. 네, 요 두 가지가 오매 법칙의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9번 문제입니다. 도선 속의 원자와 전자의 모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보면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은 네, 그렇죠. 우리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을 경우는 우리 전자는 정지해 있나요? 네, 그렇진 않죠. 정지해 있진 않지만 불규칙하게 사방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 방향으로 이렇게 A에서 B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기억은 우리 원자와 전자 중에 하나인데 니은이 움직이고 있으므로 니은이 전자, 기억이 원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전자의 이동 방향이 지금 전자가 A에서 B 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A에서 B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라고 설명해 줬던 거 기억나시죠? 전자가 A에서 B로 움직였다면 전류의 이동 방향은 B에서 E로 흐르겠죠. 따라서 전류는 A에서 B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B에서 A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왜?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 전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전지 어느 쪽에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전자 A쪽은요. 전자를 밀어내고 있고 B쪽은 전자를 끌어당기고 있네요. 그렇죠? 따라서 A쪽이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고 B쪽이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A, B 전지의 극을 바꾸어서 연결한다면 당연히 전자는 반대로 이동하게 되겠죠.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전압계의 사용 방법. 선생님이랑 여러분들 수행평가까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압계의 사용 방법은 네, 첫 번째, 회로의 병렬로 연결을 하였고요. 최대값이 우리 마이너스 단자가 여러 개 있었는데 전압계에는 최대값이 큰 단자부터 연결해야지 눈금이 확 돌아가서 망가지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큰 단자부터 연결 맞죠? 자, 전압기의 플러스 단자는 전원의 마이너스 극이 아닌 플러스 극 쪽.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극으로 연결해야 되니까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이 외에도 전압기 사용법은 측정을 할 때 최소 눈금의 몇 분의 몇 가지 어림하여 측정한다고 했죠? 그렇죠.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어림하여 측정한다. 이것도 측정의 기본이라고 배웠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1번은 전류 전압 그래프, 네, 오매 법칙을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도 한번 설명해 주긴 했지만 여러분들 여기 잘 보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너무 굵네. 이렇게 선생님 지금 형광펜 칠한 부분 보이나요? 점선으로 찍혀 있는 부분들 있죠. 이 부분이 문제에서 괜히 주어진 게 아닙니다. 정확한 좌표가 주어진 것은 이 정확한 좌표값을 읽어서 문제풀이에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우선 A의 저항값은 B의 저항값은 A와 B의 저항값을 비교해 보면요. 여러분 일단 그래프에서 보니까 A와 B 중에 딱 봐도 저항이 큰 것은 전압이 똑같이 증가할 때 전류가 더 찔끔찔끔 증가하는 B가 저항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정확한 저항값을 알기 위해서는 자, 우리 오매 법칙에 대입하면 됩니다.
자, A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정확한 값은 몇 컴마 몇을 읽을 수 있나요? 그렇죠. V가 4일 때 전류가 0.4A, 4,0.4를 읽을 수 있습니다. 4,0.4. B는 4,0.2를 읽을 수 있죠. 요거를 옴의 법칙 V는 IR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V는 IR 적어볼까요? 자, A의 경우에는 V가 4일 때 I가 0.4이기 때문에 R의 값을 구하면 0.4에 뭐를 곱해야 4가 되나요? 그렇죠. R은 10이 나오겠죠. 그래서 A의 저항값은 0.1옴이 아닌 10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 B를 해석해 볼까요? B는 4,0.2 값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V가 4V일 때 I는 0.2A라면 R이 몇을 곱해야 되나요? 0.2에 몇을 곱해야 4가 나올까요? 그렇죠. 20을 곱하면 4가 나오겠죠. 따라서 B의 저항값은 10옴이 아닌 20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번은 그래프의 기울기는 저항을 의미한다. 그럴까요? 자, 우리 그래프의 기울기는 지금 Y축이 I, X축이 V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Y는 AX 1차 함수 꼴에서 A 자리에 들어있는 게 기울기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똑같이 지금 바꿔 써보면 Y축이 지금 전류고 기호로는 전류는 I죠. X축이 전압 V이기 때문에 I는 뭐 곱하기 V인지를 찾아내면 여기 네모칸에 들어갈 게 바로 기울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I는 뭐 곱하기 V인가요? 자, 우리 V는 IR을 I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면 I는 R분의 V가 나오죠. 따라서 이걸 이런 꼴로 바꿔주면 I는 R분의 1 곱하기 V. 따라서 이때 기울기는 저항분의 1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저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분의 1을 의미하므로 3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문제는 자, 같은 전류가 흐를 때 B에 더 큰 전압이 걸린다. 얘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점선을 괜히 주어진 게 아니겠죠. 이 점선을 잘 읽어보면 같은 전류 0.2A의 전류가 흐를 때 A는 2V의 전압이 걸렸는데 B는 4V의 전압이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에 더 큰 전압이 걸리는 것이 옳은 설명이 되겠죠? 정답이 4번이네요. 네, 5번은 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이니까 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이렇게 여기 부분을 보면 되겠죠. 이 점선을 보면 됩니다. 4V의 전압을 걸었을 때 A는 0.4A가 흐르고 B는 0.2A가 흐르므로 A에 더 강한 전류가 흐르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2번은 서로 다른 크기의 저항을 계속해서 차례로 연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저항을 연결할 때는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뭐를 분석해야 된다고 했나요? 그렇죠. 얘가 바로 직렬의 형태로 연결이 되었는지 병렬의 형태로 연결이 되었는지를 분석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일자로 1차선 도로처럼 이렇게 쭉 연결을 하고 있으므로 얘는 직렬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직렬 연결은 뭐가 일정하다고 했죠? 각 저항마다 무엇이 똑같다고 했었죠? 네, 그렇죠. 직렬 연결은 각 저항마다 전류가 늘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1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모두 다 1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 다른 크기의 저항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 R1이 1옴, R2가 2옴, R3가 3옴이라고 하면 여기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다 다르겠죠. 얘는 1 곱하기 1 하면 3V가 걸릴 것이고 1 곱하기 2 하면 2V가 걸릴 것이고 1 곱하기 3옴 하면 3V가 걸리겠죠. 따라서 직렬 연결은 각 저항마다 전류의 값은 같지만 걸리는 전압의 값은 다릅니다.
그러면 옳은 설명을 찾아보면 전체 저항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 그렇죠. 직렬 연결일 경우는 저항을 추가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 저항의 크기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다. 그쵸? 직렬 연결일 경우는 전류가 일정했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일정하다? 아니죠. 전압은 저항의 값에 비례하여 다 다르게 걸렸습니다. 이거는 직렬이 아니라 병렬 연결의 설명이었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4번.